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총장입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진욱 후보자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그러니까 뭐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별 공방을 벌였는데 여기 보시면 1호 수사 대상, 여기 보면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를 안고 선택할 것이다. 이 뜻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정치인들부터 관심을 기울여주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탓 뭐 100% 동의는 못하지만요. 뭐 이런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여야 온종일 1호 가지고 옥신각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과연 누굽니까? 혹시 검찰총장?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권서 공수처 수사 대상 윤 꼽고 있다. 그러자 뭐 또 이 여권에서 여권소의 의원은 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언제 그랬다고요? 또 이렇게 왜곡의 유감, 옥신각신하는 뭐 설전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치권 1호 대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진욱 후보자는 뭐 그런 질문을 받고 원칙적인 얘기를 사실 한 것 같아요. 자, 이종걸 평론가. 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여야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이거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 무엇을 하는 곳이냐 다시 물으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생겨난 수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돼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다. 무엇을 수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뭐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호 수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1호 수사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공수처는 이런 곳이다라고 서로 알게 되고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방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묻는 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야당이 지금까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예. 지금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견제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혹은 야당을 수사하는 게 아니냐. 혹은 이번에 처음으로 판사까지 포함해서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사를 하는 대상이 됐거든요. 예. 즉 판사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판사를 수사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객관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윤 총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보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정치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야당은 그 즉시 이제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그것 봐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를 함으로써 윤 총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모든 집단들을 전부 다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겠죠. 그렇다면 공수처장 어제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끝냈으니까 취임하게 되면은 공수처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1호가 과연 어딜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후보자도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이 아마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떠오르네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그리고 어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뭐 최근 상황에 대한 뭐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사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윤 총장과 관련된 질문이 꽤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심지어 검찰의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100% 동의는 못 하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만약에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별 이슈가 없었다라면 저 정도 얘기는 뭐 원칙적인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요. 어떤 이렇게 극한 갈등 이후에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두 가지 대목이 좀 귀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부 동의한다 또 해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압력이 온다면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다. 약간 이런 취재 또 설명. 두 가지 내용이 좀 귀를 잡습니다. 그런데 배정우 교수님, 앞선 내용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 갈등 충돌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는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되고요. 저 얘기를 듣고 여권 쪽 의원들은 약간 좀 깜짝 놀랐을까요? 그 얘기에? 여권도 좀 불편하겠죠. 성격 규정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치 수사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해왔는데 예. 전혀 다른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식시켜준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답변이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압력이 들어올 경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공수처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확실하게 외부의 탄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총장 관련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관련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관련인데 이 여론조사는 1대1 가상 대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명의 후보자를 놓고 각각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물어봤는데요. 이 조사는 이분과 이분이 있는데 어느 쪽 분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예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놓고 질문을 한다는데 39대 46.8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윤 총장이 앞서는 걸로.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소와 윤 총장을 놓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42.1대 45.1입니다. 여기는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윤 총장이 앞선 거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어제 좀 꽤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에 뛰어들 것이다 하니까 그동안 참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그 대통령이 보낸 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총장이니까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해라. 네. 상당히 그런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글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조대진 변호사와 김병희 교수께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결국에는 정치에 뛰어든다.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임기 마친 뒤에 그냥 다른 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얘기 참 정치권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의견이 달라요,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다? 네. 근데 전국적인 결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바람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 선택이 이제 본인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을 패망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선택은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최대한의 할 일이지 지금 뭐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대권 행보를 이제 뭐 잠재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또 행동이 나오면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네, 또 국민들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여권에 있는 후보들 지금 뭐 이낙연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야권 측에서는 또 야권에 대한 그 뛰어난 그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몰려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그 후보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뿐이지 이게 정말로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실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자, 김명희 교수,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일단 지지율이 꽤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상승세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종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의 순간, 뭔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후에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병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여론조사 수치가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벌써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선 주자에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인기를 통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한 번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국민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에너지들이 응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 업체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뺄 수도 없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본인이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빼고 난 다음에는 유의미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인사로서 쭉 공직에 있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결국 판단과 선택은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상징하는 단어 하나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이런 평가들이 국민들로부터 높게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을 특검으로서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던 건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들 때문이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응축된 에너지를 본인이 만약 정치를 꿈꾸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정치적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답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권력 구조를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아마 정치에 대한 여부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병희 교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하시신 것 같아요 지금요. 아무튼 지금 뭐 지지율 숫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물론 그 바라보는 관심의 시작점은 다릅니다만 여야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고 있긴 합니다.